준비됐습니까? 예, 네 번째 시간 그 전선의 이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전선의 이도가 있습니다. 아까 뭐 전선의 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도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 증명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만 하고 그다음 자료들은 제가 보내드리고 차라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제 미풍 진동이라든가 슬리트 점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도약이라든가 애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의 필요성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2-4 전선의 이도. 이도는 dB인데 dB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되냐면은 전선을 느슨하게 가선해서 약간의 이도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짱짱하면은 이게 그 충격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넘기를 할 때 줄넘기를 약간 어느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야지 사람들이 돌리기도 편하고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줄넘기를 땅땅하게 해가지고 줄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길면은 휘청휘청거리듯이 얘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의 충격을 받아줄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부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 적정하게 당겨주는 데 있어서 그 이도를 계산해서 장경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까지 그리고 단경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까지 또 그 이도에 따라서 이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전선과 전선의 지지점 간에 고주차가 있는 경우 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해서 철탑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이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도가 너무 크게 되면은 지지물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그만큼 좌우로 크게 진동해서 다른 상의 전선에 접촉하거나 수목에 접촉해서 위험을 준다. 근데 이도가 너무 작으면은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여 전선이 단선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도를 적정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도의 계산 부분인데요. 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증명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어떤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계산식 D는 T0분의 장력분의 8T0분의 WS 자선 증명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걸 이제 커티너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커티너리 곡선. 한 10% 정도 이내에서는 이걸 포물선인데 이거를 커티너리 곡선으로 하게 되면은 계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간이 S입니다. 경간이 S. 그리고 여기까지의 이도 부분이 D입니다. 이 D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경간이라든가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의 TA, TB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수평하중하고 수직하중 등이 나오겠죠. T0. 수평하중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선의 지지점 간에 거리가 있을 거고요. N이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위치를 N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A라고 했네.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길이를 이제 Y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Y. 그래가지고 이 전체 이 거리 Y는, 나와 있는 걸 이제 포물선 공식으로 계산하면은 A, 코사인, 하이퍼브릭, A분의 X라고 나와 있습니다. X 부분이,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X 부분이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 거리는 얘하고 관계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 X분의 A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거리. 여기에 관련된다 이거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 Y에 대한 그 이격거리를 계산하는데, 나중에 이 지점을
요 A하고 이 지점을 이쪽으로 옮겨버려서 합니다. 왜냐면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요걸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게 되면은 A에 1 플러스 2 람다의 A 자승의 X 자승 플러스 4 A 사승 X 사승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계속 증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뒷부분이 이제 그 계산상으로 이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 A를 없애줘야 되겠죠.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은 A 플러스 2 팩타의 A의 X 자승이니까, 이 A 값을 줄여주면은 요거 하나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A 값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A 값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요 지점을 요 지점으로 그냥,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는 0으로 놓고, 그래서 A를 0으로 놓고, 요 지점을 요 지점 해가지고 요걸 없애버리면은, 요거하고 실제 거리하고, 여기 그 이격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y라는 이 부분을 계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y라는 이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고 하게 되면 여기의 거리하고 이 전체의 거리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평장력만 가지고 요거에 대한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약해가지고 나가는 과정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는 d하고 같아지겠죠. 이 전선의 지점을 이쪽으로 올려버렸으니까 지금 a는 0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2 벡터 a의 x의 자승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X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S분의 2입니다. 전체 거리의 반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 전체 거리의 반으로 나눴으니까 X는 2분의 S가 될 거고요. 이건 이 값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A부분은 이 A 지점, 이 거리 부분은 이 T0하고 W, 수평장력 부분, 전선의 중량 부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T0 나누기 W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2가 되고 요게 4분, 요걸 계산하면 4분의 S가 되고요. 요게 2 T0 W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2T0분의 W에 4분의 S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 거 계산하고 외부 거 계산하고 그렇게 가면은 요게 밑에 되니까 8T0가 되고요. 요거는 W, S인데 여기 자성이 빠졌네. 여기 자성을 했으니까 2에 자성을 했으니까 4가 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8T0분의 WS 자성을 이렇게 증명하는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거에 대한 팩타를 그려주시고 이런 수식에서 이런 부분을 줄여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요 A 값을 줄여주기 위해서 A는 0으로 낮다라는 부분을 정의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쭉. 그럼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2도가 가공지선에 미치는 영향 책에 나왔었죠. 2도가 클 때 작을 때 2도가 작으면 단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너무 장력이 세서 2도가 클 때는 전선에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좀 수목에 접촉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죠. 2도 계산식을 하면서도 계산식만 쓰는 게 아니라 2도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쓸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것도 써주시지만 그 외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주시게 되면 더 점수가 더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도의 계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자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예제 2-2, 2-4 부분은 제가 그냥
2-3, 2-4 부분은 아까 그냥 넘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2-5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왜냐면 4m에다가 9m니까 13m 정도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13m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자승이라는, L은 이제 전체적인 길이 이 부분이 L이 되겠죠. 여기서 나왔던 이 길이 부분이 L이 되겠죠. L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얼마가 전선이 길이가 늘어났으면 얼마만큼의 이도가 늘어난다. 그거에 이제 거리하고 경관하고 이런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예제 2-5번.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D1이 4m고 D2가 9m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묶어놨던 부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가지고 새로운 D3가 생겼는데,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문제는. 근데 대략적으로 13m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13m가 나오는지를 보시자는 얘기죠. 그럼 이 거리나 이 거리는 똑같습니다. 거리가 바뀐 건 없다는 얘기죠. 대신 이 이도만 늘어난 거죠. 그럼 얘 거리 더해가지고 이 거리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선된 실제 거리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자승해서 D는 이도였고 S는 경관이었고, 그럼 이게 여기가 S1, 여기에 S2가 되겠죠. S3는 S1하고 S2를 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L1은 처음에 여기 L1 길이 부분하고 L2 길이를 넣으면 L3 길이를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L은 S1 플러스 3S1 플러스 8D1의 자승. 뭐 원자만 붙은 겁니다. L2는 똑같이 S2고 3S2의 8D2의 자승. 전체 이 L3는 L1 플러스 L2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L 값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은 이 3분의 8 부분은 앞으로 나오니까 S1 플러스 S2가 더해질 거고 3분의 8이 앞으로 나올 거고, 여기다 이제 더하면은 S1의 D1의 자승 플러스 S2의 D2의 자승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요거 앞에 나왔고 요거 앞에 나왔고, 요 앞에 부분에 대한 팩타를 계산하기 편하게 앞으로 내보냈고, 요거 뒤로, 요거 뒤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도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D3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지지점이 없으니까 이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때 이제 D는 S1의 D1의 자승, 여기 있는 부분 플러스 S2분의 D2의 자승 플러스 S1 플러스 S2분의 저기가 되겠죠. S1 플러스 S2 여기다 이제 조건을 다 집어넣으면은 요게 아까 4m 했죠. 요게 9m 했죠. S1이 얼마였죠? 여기하고 S1하고 S2 부분이 비율이 저기가 되네. S1하고 S2 부분은 이 경관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 비율로. 그럼 요거는 4m였고 요거는 9m였으니까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은 1.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S2는 S1의 1.5배니까 요거 S1으로 넣고 S2는 1.5에 S1으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 S 나왔고 S2도 1.5 S1으로 다 바뀌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 지금 그 실제로 나타나는 이 값이 루트 175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23m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들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 수식들이 1.5 나왔고 1.5에다가 그냥 앞에를 1로 넣고 다 계산을 했네. S1을 1로 넣고 계산을 하면은 요게 1분의 4의 자승 플러스 1.5의 9의 자승 요걸 1 플러스 1.5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게 175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책에 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그 교재에는 없지만은 옛날에 증명하는 문제로 한번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전선의 평균 높이 전체적인 이 높이가 계산할 때 요 높이하고 요 중간의 높이하고 지지물에 대한 높이의 부분이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계산이 되는지 이걸 나타냈습니다. 요 A는 전체적인 이 H에서 요만큼 D만큼을 빼면 됩니다. A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부분이 전체 전선의 평균 높이 평균 높이 H는 H-3분의 2 D를 증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적분을 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자료로서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보시고 똑같은 커티너리 곡선을 해가지고 요걸 해서 하는 부분은 똑같은데요. 증명할 때 적분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적분을 하시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진동과 도약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 시험 빈도수가 이런 2도 쪽보다는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 것까지만 그 미풍 진동하고 뭐 전선의 도약 뭐 이런 부분들까지만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자의 구비 조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책을 보시면은 전선의 진동과 도약해가지고 매초 수미터의 미풍이 전선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불 때는 그 전선의 배후에 고용기의 소용돌이가 생기고 이 때문에 전선의 수직 방향에 고변력이 작용해서 전선은 상하로 진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볍거나 또는 경관이 길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응력을 받아가지고 단선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정의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공전선로의 미풍 진동 현상. 미풍 진동 현상. 그리고 대책. 나중에 이제 코로나 현상, 그럼 코로나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이 뭔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뭔지, 장단점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듯이 얘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풍 진동 현상이라면 뭐냐? 미풍이 나오니까, 조그만 바람이구나. 약한 바람이구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는데 가공지선이나 송전선로에 뭐 5에서 5m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미터라고 보통 씁니다. 5에서 8m 정도. 예, 미풍이 불면 전선 주변에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미풍이 불면은 전선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요때, 요 뒤에서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칼만 와류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 여러분들, 뭐냐면,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2차선에 가는데 1차선에서 큰 고속버스가 팡 지나가면 차가 약간 흔들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 공기 그 부분이 틀려지면 약간 흔들거리는 것처럼 얘도 그런 식으로 이 주변에 공기 주변에 소용돌이 현상 때문에 얘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단선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피로가 계속 여기 누적이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미풍 진동은 그건데 슬리트 점프 같은 경우는 얘도 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 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점프는 뭐냐면 여기에 눈이 쌓입니다. 전선의 밑에는 눈이 쌓이진 않겠죠. 위에 눈이 쌓이고 밑에는 녹아서 고드름처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날개처럼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밑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좀 더 크게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비행기 날개 원리가 이건데 실질적으로 바람이 흐르다 보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바람이 같이 만나야 됩니다. 공기는. 그러다 보면 얘는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얘는 빨리 간다는 얘기죠. 빨리 가야지 같이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종이를 한 장 올려놓고 위에를 빨리 이렇게 바람을 지면 어떨까요? 종이가 들썩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 얘는 눈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눈이 탈락을 했습니다. 얘 탈락을 해버렸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류를 갑자기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뜨뜻해져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눈이 떨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도약을 하겠죠. 그때 도약하는 걸 이제 슬리트 점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풍 진동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풍 진동 현상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어떤 때 이게 많이 발생하느냐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미풍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작은 뭐 5에서 8m 정도의 미풍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 전선 주변에 소용돌이가 발생해가지고 전선이 진동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풍 진동은 전선 지름의 한 0.5배에서 2배 정도만 조금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흔들리고. 근데 얘는 어떤 때 더 많이 발생하냐? 전선이 굵고 가벼울 때. 그때 진동 현상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CSR하고 경동선을 비교하면은 얘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동이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이 훨씬 더 가볍죠. 그러니까 얘가 더 경동선보다는 더 발생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미풍진동 현상이. 그러면 미풍진동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영향. 1. 전선의 단선사고 발생. 2. 구조물의 기계적 강도 약화. 저하. 전선 단선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충격이 있다 보면 얘가 지금 있는 케이블이 뭐죠? 연선이죠. 이런 연선이죠. 연선이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소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선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 게 하나씩 풀리면서 끊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드 케이지 같은 건 그게 끊어지면서 가운데가 끊어져 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바깥에 부분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버드 케이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끊어져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반대로 긴 선을 하다가 가선을 하다가 이게 풀려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다양합니다. 버드 케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기계적 강도 저하는 뭐냐? 얘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철탑 사이에서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는데 얘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충격이 가겠죠. 그럼 그 충격을 갖는 철탑 같은 거의 구조물에 이게 구조물이 좀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려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뭐가 있느냐? 방지 대책을 5가지 정도로 저희는 외웠습니다. 아톡스, 배, 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뭐 순서는 다르게 해도 되시는데 아는 뭐고, 톡은 뭐고, 스는 뭐고, 배는 뭐고, 토는 뭐고. 저는 이제 아머로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톡 브릿지 댐퍼. 댐퍼라는 건 충격을 흡수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댐퍼. 스페이서 댐퍼. 베이트 댐퍼. 토셔널 브릿지 댐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스톡 브릿지하고 토셔널 브릿지 댐퍼는 반대 개념입니다. 추만.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아시면 얘도 그냥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머로드는 뭐냐? 현수예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자가 있으면은. 예자 밑에 클램프가 있고요. 클램프 옆에 이렇게 송전선로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 있죠. 송전선로가. 그 송전선로를 걸려 있는데 이 송전선로가 길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동선하고 똑같은 부분의 재질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묶어준 거죠. 이렇게 조임새로 이 부분을 아머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선이 있으면은 철선 윗부분에 똑같은 재질하고 이거를 조임새로 해가지고 묶어주면은 끝에서 이렇게 좀 더 잡아주니까 덜 흔들릴 거 아닙니까? 충격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아머로드고 현수 플랜트 부분의 전선을 보강하여 단선 사고를 방지한다. 이 보강 전선은 전선과 같은 재질이고 얘는 한 1에서 3m 정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톡 브릿지 댐퍼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철탑 같은데 보시면은 철탑에 이렇게 송전선 나갔는데 이 끝에 이렇게 뭐가 달린 걸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다면 요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T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그걸 이제 그림을 자세히 그려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다 강선을 묶어가지고 강선에다 추를 다는 겁니다. 추를 이런 식으로 추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시면. 근데 이 거리를 요거는 뭐 책에 나와 있으면은 책에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나와 있죠. 책에 추가 이렇게 강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는 A 여기는 뭐 3분의 2 A 페이지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댐퍼니까 추를 달아가지고 이 추에서 진동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토셔널 브릿지 댐퍼는 뭐라고요? 토셔널 댐퍼는 요 추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추의 구조가. 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추가 반대로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토셔널 댐퍼는 진동 감소 원리는 스톡 브릿지 댐퍼하고 똑같은데 추만 반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 되고요. 스페이스 댐퍼는 스페이스가 뭐죠? 전선하고 전선의 사이에 예를 들어 복도체 하면 복도체하고 복도체 사이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사도체 같은 경우는 사도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도체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겠죠. 스페이서를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댐퍼를 잡아주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가시다 보면 옆에 이제 사도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 걸 스페이스 댐프라고 하는 거고요. 베이터 댐프는 변전소 안에 가시면 변전소에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뭐 변압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가공지선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수미터, 한 7, 8m 정도 이렇게 전선을 보강해서 잡아둔 게 있습니다. 이게 베이트 댐퍼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댐퍼는 가공지선에 부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출렁거리는 부분이 여기 달려있다 보니까 여기서 충격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 댐퍼 같은 건 한 7, 8m, 한 5에서 8m 정도. 저기서도 미풍 진동이 5에서 8m 정도 됐듯이 얘도 그런 식으로 에워주시면 됩니다. 전선의 그 도약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슬리트 점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약하고 뭐 옵셋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슬리트 점프라는 건 눈이 녹으면서 튀어오르는 게 슬리트 점프다. 옵셋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상부함은 짧게 그 중간은 가장 길게 그 다음에 하부는 그 다음에 덜 길게 해가지고 1, 2, 3에 대한 거리를 주는 게 옵셋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애자의 구비 조건 그리고 애자의 전기적 특성 그리고 나머지 그 섬납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애자 개수 결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애자의 열화원이라든가 철탑의 사용 목적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오늘 가서 제가 2장하고 3장 부분은 그 메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